선생님이 사실은 민소각 하고서는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수업 안에 시험 문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시험 문제는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써야 될 거야. 선생님이 힌트를 줄 테니 시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문제는 자기가 조사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쓰면 돼요. 간단 명료. 한 10줄 넘어가면서 안 읽을 거야. 선생님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이 민소각이 훨씬 한 달 전에 끝나서 이 민소각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굿하고 종묘제략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선생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줬나?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수업은 민소각입니다. 근데 이 민소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통 예술이나 모든 예술의 아주 핵심은 사실 뭐예요? 재력하고 귀족의 문화가 사실은 전반을 다 차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행위자들은 아주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향유하고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귀족과 자본에 의해서예요. 그런데 민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하층 계층이 하는 문화가 중요한 하나의 맥을 이뤘다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말 민중의 어떤 삶의 예술이 전체적으로 한 예술의 핵을 그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소각이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있잖아. 자기 나라만 갖고 있는 민소각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민소각은 저기 정말 어디 오지에 있는 그런 음악들 자체도 다 민소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은 송소희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민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졌죠. 송소희가 하고 있는 게 민요악 중에 뭐예요? 민요잖아. 민소각 중에 민요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단어 하나 잘 체크해서 자기가 하나만 탁 꽂아서 조사해서 시험 문제로 쓰면 돼요. 그래서 자, 민소각이라는 게 뭔지, 왜 민소각이 이렇게 전반에 우리 문화의 하나의 핵심으로 떠올라서 민중을 대변하게 되고 여태까지 맥락을 오게 되었는지, 민소각은 뭔지, 말 그대로 민소각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민중들이 가졌던 예술, 음악을 뜻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의 악 안에는 춤과 음악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춤과 음악이 분리되어 있는 건 불과 몇 세기밖에 안 돼요. 다 춤과 음악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민속악 안에는 춤이 포함됐다는 거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민소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굿을 장장 몇 시간을 했을까? 민소각이 아주 뿌리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굿. 그렇죠. 무속. 사람이 아주 원시적일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그거를 신에 대한 맹신 이런 게 굿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을 위한 소리가 굿. 굿 안에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서사, 무가도 서사 얘기들도 있잖아. 신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죽었으며 뭐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 그 노랫말 속에. 그리고 서사 시에 다 있잖아. 설화를 얘기하잖아. 그런 신을 위한 소리, 즉 무가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나라만 비교해 봤을 때 수많은 시대의 변화들이 있었잖아. 그 변화에 그 뿌리를 두고 계속 변화해 가면서 민소각은 발전돼 있는 거죠. 특히 이 무악이
민속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세습무에서 오는 거예요. 세습무는 뭐라고 그랬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무당이면 나도 무당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도 무당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세습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임신하고 이럴 때 태교하잖아, 태교. 그리고 어떤 예술하는 사람이 어쩐지 야 너희 엄마가 너희 부모님이 예술을 하셔서 너도 예술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잖아. 그게 바로 세습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세습무당들이 했던 노래들, 음악들, 이게 발전 변화되면서 민속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학, 세습무가 했던 무학이 발전되고 세월의 흔적들을 받아들이면서 민속학으로 발달했다는 거죠. 이 민속학이 왜 꼭 무학, 종교적인 걸 갖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무학에서만 우리나라 굿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쌤이 여기도 얘기했죠. 종교와 음악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예를 들면 무슬람에 있는 종교 음악, 나시드라는 그 음악 자체도 신을 찬양하는, 이슬람 교도가 노래를 부르면서 교리를 읽어내는, 그것도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고 힌두교의 크리슈나를 찬양하는 내용의 종교 음악도 바잔이라는 그 음악 자체도 종교적인 거죠. 즉 우리의 민속학은, 그리고 세계적인 민속학은 곧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민속학도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 볼까요? 신윤복의 무녀신무라는 거. 자, 그림 잘 보이시나요? 무녀가 지금 부채를 들고 굿하고 있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음악이죠. 음악. 굿 하면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장단을,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민속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민속악은 굿에서 온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근데 여기 봐봐봐. 이게 왜 이렇게 여자들만 앉아서 굿을 할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조선시대에는 굿을 멀리 했잖아. 유교 사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뭔가를 빌러 오는 거잖아. 쌤이 설명했죠.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 커져서 정말 굿을 나라에서 못하게 막았지만 사대부 여인네나 궁궐안의 여자들은 굿을 했다고 했잖아. 응?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자들이 빌고 있잖아. 근데 여기 봐봐. 왜 이런 말도 있잖아. 뭐? 며느리 바람날까봐 굿 못하겠네 하는 속담 같은 게 있어. 여기 바람났네. 봐봐. 눈 맞았잖아. 응? 응? 잘 보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굿 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 어떤 미신을 행하는 것보다 한 번에 숨통이 트이는 활력소야, 활력소. 어떤 걸 비는 것도 하지만. 그래서 민속학 집단이라는 거는 뭘까? 그래서 무학을 했던 무속인들이, 무당들의 옆에서 반주를 했던 사람들이, 그게 개인적으로 나오면서 음악이 발달했는데, 이런 사람들 보고 광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 광대라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제도잖아.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천민 중에 더 아래야. 기생, 도둑, 광대. 이 광대들은 아주 나라에서 가장 천민한 신분이에요. 도적, 우리 알고 있는 백정, 거기보다 더 천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오페라 배우들 있죠. 오페라 배우들도 초반에는 가장 낮은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아주 천대받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요즘은 제일 각광받는 사람들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민소각을 배우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아주 천한 대접을 받았던 광대, 즉 천민 세력이 지금까지에 있는 우리 민소각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위에 있는 사람들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는 항상 뭐가 뒤엉키고 있는 거야. 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민속예술에 있어서는 정말 천대받는 신분이 우리의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받던, 가장 우리나라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가락에서 시대에 맞게 변모한 음악이 뭐야? 시대에 맞게 변모한 음악이 민속악이에요. 그 강대라는 거는 민속 예능 집단인데, 광대, 노래하고 줄타기,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공놀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탈춤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광대라고 하는 거야.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춤, 음악, 재주. 그래서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지. 선생님 같은 사람이지. 선생님도 춤추는 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있지만 아주 옛날로 간다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정말 신분이 높은 양반 내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 선생님 천민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 예술인으로 하나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광대, 재주로 해서 업으로 살아가는 집단.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순되게도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는 동원되는 거지. 응? 아주 모순된 거잖아. 아주 신분은 천민인데 나라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동원해서 행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야. 이거 볼까요? 여기 이게 보이려나? 이 3.1육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춘향전 보면 이도령이 과거급자에서 사모관대 쓰고 오죠. 그게 3.1육아야. 3일 동안 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행진할 수 있는 게 3.1육아야. 그러니까 그냥 판소리에 나오는 이도령이 사모관대 쓰고 춘향이네 집에 오는 길, 네, 가끔 장면 보이시죠? 그걸 보고 3.1육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사모관대 쓰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응? 말 타고 지금 가죠.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어? 춤추고 재주 부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장구 메고 악사들이 있죠. 이 행사, 나라의 중요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을에서 양반들이나 좋은 축제, 파티 때 동원되는 사람들, 춤과 음악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여자들이만 구경하고 있네. 구경거리 났다, 정말로. 그래서 과거 급제를 해서 나라의 동네에서 잔치를 한다거나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천한 광대들이 동원돼서 행사를 했다는 것. 그 광대들은 곧 춤추고 노래하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거. 회홀레도를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회홀레도는 부부로 산 지 60주년에 다시 한번 결혼하는 거야. 선생님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산 다음에 다시 결혼하는 회홀레도를 보면 여기 보세요. 줄타기 하는 사람 보이죠? 광대. 여기는 뭐 하는 것 같아? 돗자리에 서 있고 북장단을 하고 있네. 뭐예요? 판소리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는 뭐 하고 있어? 장구도 있고 악사들이 있죠. 연주단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죠. 응?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그리고 선비들이 지금 다 쭉 앉아서 남자들만 앉아 있죠. 지금. 응? 이 홀레도를 치르기 위해서 구경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당에 판소리도 보이고
줄다리기 뭐냐? 이거 보고 줄타기도 하고 있고, 악사들이 음악을 반주하고 노래하고 있잖아. 춤추고 이야기하고 재주 부리고. 알겠죠? 이런 게 바로 광대예요. 이 광대들은 어디서 왔다고? 무속의 반주자들 아니면 무당들. 근데 그러면서 민속학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 왜 이 집단들이 구세에서만 활동해도 되는데 이 집단들이 왜 밖으로 나오게 될까? 직업이 무당인데, 내가 선생님이 무당인데 왜 갑자기 광대가 되려고 할까? 무당하고 광대하고는 직업이 다른 거야. 선생님이 무당인데 갑자기 광대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 중간에 무슨 동학운동도 있고 뭐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선생님 생각엔 가보개혁이라. 왜냐? 가보개혁이란 게 뭐예요? 시대가 개혁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분제도가 붕괴돼. 내가 드디어 구타는 무당이나 광대나 백정이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신분이 없어졌어. 하지만 그게 곧 먹고 살 일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분 제도가 붕괴됐잖아. 근데 아까 그림 봤죠? 3.1도 행사가 있거나 양반들이 잔치를 했을 때 광대나 어떤 마을에 행사했을 때 구슬하고 이러면서 광대들을 불렀잖아.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생활 전선에. 이제는 과거에 급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에 행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어디 더 넓은 시장으로 가야 되겠지. 더 넓은 시장으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게 될까? 이렇게 주된 공간들이 사라졌으니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파티들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신부는 천민도 아니야. 누구를 보호해 주지도 않아. 내가 직접 먹여 살려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 그럼 어디로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생계 유지를 위한 집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당패야. 사당패. 안성이나 중앙대학교에 있는 안성, 그 다음에 안성에 가면 뭐 있죠? 사당놀이 뭐 이런 아직도 무슨 축제 같은 거 하죠. 거기서 오는 거야. 안성, 평택 이런 곳에 특히 사당패들이 몰리기 시작해. 왜냐? 굿은 뭐라고 그랬어? 자기의 행동, 자기가 생활해야 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선생님은 전라도 목포야. 그 목포 무슨 동네에서만 굿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사당패는 뭐냐면 전국 각지를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나라가 점점 변화되고 있으면서 굿도 없어지고 행사도 없어졌죠. 그럼 내가 내 마을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전 세계래. 전국 방방곡곡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당패에 들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랑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으면서 새로운 집단, 즉 사당패가 생기기 지나는 거예요. 이 사당패라는 거는 무리를 지어 또 돌아다니면서 똑같아. 예능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재주 부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근데 이 사당패는 원래 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당패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당패가 있었던 건 쌤 얘기했죠.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는 신분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겠어? 돈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릴 수 있는 게 되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시장이 급성장한다는 건 동서남북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요지겠지. 거기가 바로 안성과 평택이야. 중간이잖아. 경기도 지방이. 그리고 특히 안성과 평택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농토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들면 뭐겠어?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당패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안성, 평택 지방의 사당패들이 많이 몰게 되고 발달하게 돼. 그러면서 사당패들이 뭐 했어? 옛날에는 굿하는 것만 구경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놀이가 필요했잖아. 광대가 뭐라고 그랬어? 제주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다는 건 뭐야? 내 재주를 판다는 것. 더 점점 전문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재주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당패 등장은 18세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화폐가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이제는 귀족 사회는 거의 사라지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발달이라는 건 뭐야?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새로운 공연 예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당패들이 행하는 농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신화의 음악 연주들, 독주, 그 다음에 춤, 그 다음에 줄타기, 그 다음에 공놀이, 민요, 뭐 잡가, 판소리, 이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새로운 공연 예술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예능 집단 얘기했죠. 그래서 사당패는 원래 여자들만 이루어졌던 패예요. 제주꾼들, 예능 집단이야. 그래서 바우덕이, 지금 바우덕이 축제 아직도 하죠. 안성에서는 바우덕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여자들 사당패에서 우두머리. 그런데 맨 처음에는 여자들만 끌고 다녔던 게 점점 쇠퇴해지면서 남자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남사당패야. 여자의 사당패는 없어지고 남사당패만 남게 돼요. 남사당패 많이 들어봤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영화가 뭐지? 왕의 남자? 거기 왜 줄타기하고 꼭두새하고 그게 바로 남사당패야. 응?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김홍도가 그린 사계풍소도병이라는 그림책인데 사계절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당패 노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 봐보세요. 자세히 봐봐. 판을 깔아놓고 지금 춤추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혹시 안 되면 핸드폰으로 한번 열어서 자세히 봐보세요. 이 사당패 여자가 춤추면서 여기 옆에 있는 남자한테 옷깃을 잡으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공연을 봤으니. 그리고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뭔가를 팔고 있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혹시 부적?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 왜냐면 구세소 오는 민속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제주 부리죠. 접시 돌리기 같은 거. 제주 부리고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죠. 그림으로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당패가 어떤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 봤어? 자, 또 남사당패 보세요. 남사당패. 남자 둘이 지금 우리 들고 있는 소고, 이런 반고 이런 걸 들면서 재주를 부리고 있죠. 여사당이 지금 치마를 벌려서 양반한테 뭘 달라고 그러지. 재주 부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춤추고 있잖아. 우리 조선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놀란 게 뭔 줄 알아? 조선 사람들이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대. 근데 그림마다 봐봐. 머리에 정말로 선생님도 그 글을 보기 전에 몰랐는데 머리에 모든 모자를 다 사람들이 쓰고 있었다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이 사당패 갓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모자들이 굉장히 많았대. 이거는 독일인 헤르만 샌더가 한국 기행이라고 하면서 사진집이 있어요. 거기에 1906년. 1906년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았어? 거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당패들이야. 남사다. 다 남자로만 돼 있죠. 탈, 북, 장구, 탈춤하는 사진이야. 소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 어? 복식, 탈, 부채. 남사당패들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탈춤, 그다음에 기악, 농악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의 눈에서는 이게 되게 신기했나 봐.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지. 우리도 신기하지. 그래서 민속학이 이제 새로운 바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넘어서 근대로 굉장히 격변의 시대가 있었잖아. 근데 격변의 시대가 있으면서는 딱 두 가지예요. 사라지거나 그걸 흡수해서 발전하거나. 근데 민속학은 굉장히 특이해. 뿌리는 그대로 두면서 격변의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않고 잘 보존돼서 민중들의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 격변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민속에 관한 민속학들이 더 쇠퇴되고 더 천대받는 것 같아. 선생님이 항상 민속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습무당 집안의 음악인이 사당패와 이제 합류하게 돼. 세습무에 있었던 음악인, 악사들이 사당패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두 문화가 만났잖아. 굿하고 음악인이. 행위가 이제 더 새롭게 일어나겠지. 응? 우리 요즘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크로스 공연 해가지고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의 뭐 만남, 아니면 뭐 국악기와 현대악기의 만남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잖아. 지금 우리는 굿하고 민속하고 개념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머리에 돼 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장르야. 다른 장르가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잖아. 사당패 그리고 무당 집안의 음악인이 만나면서 민속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굿에서 그 마을에서만 활동했던 무속인들이 사당패로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야. 전국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옥수동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거랑 서울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랑 전국에서 활동하는 거랑 틀리잖아. 근데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서? 사당패. 굿하는 무속인들은 그 마을을 나가서는 안 돼.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밖에서는 굿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 특히 악사들은 사당패에 자꾸 합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당패와 누가 가지고 있는 사당패가. 그럼 어떻게 해서 더 잘하는 얘를 영입해야 되겠지. 웬일이야. 제가 이걸 더 잘해. 그럼 영입해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야. 발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만 하면 뭐해? 대중들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 무용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한국 무용이나 대중이 우리를 받아들이질 않잖아. 응? 소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반대로 발레는 아주 어린 친구들은 발레를 무슨 굉장히 교양으로 하고 있잖아. 그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레가 활성되고 있지만 한국 무용이나 현대 무용 같은 경우는 소비가 없잖아. 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중들이 이제는 돈이 많아지고 민중들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의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만큼 문화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 돈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문화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속인과 광대들의 합동 공연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무대에서. 이거는 뭐냐? 전통과 새로운 공연들이 한 무대에서 일어나는 거야. 응?
이거는 또 다시 말하면 신령기는 뭐야? 구술, 신들을 위한 공연이었던 무속과 인간, 우리들이 하는 예능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놀이마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사당에 또 격변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지. 왜냐?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있잖아.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서구 문물들이 유입되면서 사람들은 서양 문물에 대해서 현혹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 그리고 뿌리에 있는 아주 저 아래의 전통 문화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 지금 현대 문물에 맞는 것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민속학은 거기에 맞게 또 살아나 있는 거야. 그게 대중이 원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겠어?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왔다는 건 음반 시장과 공연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마을에서만 있었잖아. 어떤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 서민들은 글도 쓸 수 없었잖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음반 시장이 오고 녹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게 보존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더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공연장이 발달하게 돼요. 그렇지만 공연장이 전국에 있었겠어?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내가 굿을 때려치고 서울로 입성하는 거야. 응? 그래서 지방에 있는 무속 집안의 음악가들이 서울로 모여들게 돼요. 근데 서울로 모여들면 어떻게 되겠어? 지방에 있는 음악이 나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이 나고 뭐가 있겠어? 약간의 갭 차이가 있고 세력 싸움이 있었겠죠. 내가 지방에서 올라왔더니 왠지 모르게 서울 애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게 보여. 무슨 예고 출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여러분도 뭐 있잖아 그런 게. 선생님 너무 저 애들 뭐야 안 되겠다. 전라도 지방 애들만 탁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 세력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무슨 협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조선음악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개항 이후에 더 탄압받게 되는 건 뭐니 해도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가 딱 들어오면서는 정말 우리 고유의 문화는 정말 없었는데 첫 번째가 뭐겠어? 궁중 예술은 거의 초토화시키는 거야. 왜냐? 우리는 왕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왕을 위에를 먼저 치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즐겼던 왕들이 즐겼던 예술들을 먼저 그게 뭐겠어? 첫 번째 정악, 그 다음에 종묘제례악, 가곡, 시조 이런 것들을 먼저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어?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기능인이 아니고 착출해서 보내는 거야. 야, 너 가서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발전이 있겠어? 그냥 아니지. 형식적인 것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음악들은 이제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왕실의 어떤 행사만을 위한 음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야. 한 사람의 딱 권위자만을 위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 민중에 있었던 밑에 천민들이 했던 쉽게 얘기하는 하층민들이 했던 음악은 어떻게 돼? 아직 손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와 맞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10년에는 왕실의 모든 문화가 사라져. 정말. 만약에 정말 어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정말 없었다면 우리는 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그 전에는 장학원이 있었지. 궁궐에서 왕실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던 장학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문화체육부, 관광부 안에 문화행사부가 있잖아요. 그 장학원이 이왕직 아학부로 이름이 바뀌어.
근데 이양직 와악부라는 건 뭔지 알아? 우리 조선왕조의 이 성이 이씨잖아요. 이씨 집안의 음악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이왕직 아악부라는 이름 안에는 벌써 우리의 왕실을, 우리의 왕을 격화시키는 말이야. 일본 애들이 야, 왕의 왕실 음악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고 이씨들이 하고 있는 음악을 담당해, 이렇게 만든 게 이왕직 아악부야. 이씨 집안의 음악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모가 4분의 1로 축소돼. 4분의 1로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 발전할 수, 명백을 그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발전은 이미 물 건너 갔고. 그러면서 교육기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학생을 만들어. 지금 국립국악 말고 국립고등학교, 국고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에 모태를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까지 했으니 정말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왕실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의 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만 하는 거야. 다른 건 안 하고. 그리고 단지 음악에 관한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왕실을 격화시키는 거지. 야, 그냥 너희들 음악이나 좀 가르쳐. 그걸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지 아악부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왕실에 갖고 있는 예술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거의 쇠퇴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뭐라고 될까? 상류층이 갖고 있는 문화와 하층민이 갖고 있는 문화가 동시에 다 살아났더라면 우리는 대중들도 더 많은 걸 원했고 대중이 원하는 모든 걸 더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시작할 때 처음 얘기했잖아. 우리의 문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서민들이 문화를 이끄는 게 아니고 귀족과 재산이 뭐라고 해야지? 돈이 문화를 만들고 유지해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그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이 없었다면, 문화 정책 말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아직도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위에 있는 귀족들이 했던 문화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 서민들만 지금 우글우글 대고 있는 거야. 그나마 우리의 전통을,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응?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봐봐. 우리는 지금 신분이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대학생이잖아. 근데 한 번도 가곡을 들으면서 자라진 않잖아. 그쵸? 그렇지만 지나가다가 민요는 한 번씩 들어보잖아. 그거잖아. 근데 우리가 가곡도 들어보고 시조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민요까지 들었다면 우린 조금 더 풍부해졌겠죠. 가곡은 아주 선생님 수업하고서 가곡을 처음 알았을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송제 그 가곡 아니야? 응? 그러면서 왕실에 있는 귀족들이 하는 음악은 다 없어졌지만 새로운 음악이 탄생해. 왜냐하면 이제 민중들의 삶들이 더 중요하게 됐거든. 사회 변동이 온다는 건 뭐야? 도시가 생겨난다는 거죠. 도시 문화는 곧 시민 문화를 만들어내고 시민을 위한 공연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원형 국립극장이 협률사야. 이 협률사가 우리나라 서양식 극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는 어디서 아까 봤죠? 그림. 마당에서 다 이루어진 공연이었잖아. 그리고 관객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오픈되어 있는 무대에서 있다가 서양식 무대는 뭐야? 액자식 무대는 뭐예요? 객석과 배우들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 공감이 2차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위자와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가 서구식 극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겠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봐. 지금은 여러분이 무대에서 강강술래도 하고 탈춤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문화가 고스란히 올라간 게 아니잖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서구식 지금 무용을 배우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면서 또 전통도 배우잖아. 발레나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처음부터 서구식 무대에서 만들어진 공연이지만 한국 무용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강강수월래가 그대로 무대에 올라가. 그건 아니지.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원형이 갖고 있는 강강수월래가 서구식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탈춤도 마찬가지. 근데 탈춤이 원형 그대로 올라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를 무대화 맞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전통 공연이 선생님 사실은 너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원형이 서구화 무대에 맞게 변형 발전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협률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있었던 모든 문화들이 이제 극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관객이 따로 생긴 거야. 마당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하잖아. 근데 이거는 시간을 내서 내가 극장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공연을 이제 광대들이 그리고 예능 집단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극장이 생겼다는 거는 새로운 흥행 집단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는 정말로 그 전에는 잡가, 민요 이런 거는 뭐냐면 노동요거나 똑같거든. 노동요를 쳐주지도 않았어. 자기들 무슨 정말 높은 사람들이 듣는, 귀족들이 듣는 정가 이런 거나 들었지. 이런 잡가 그리고 민요 이런 거는 소리로도 안 쳤거든. 근데 새로운 극장이 생기면서 대중들이 원하게 되니까 잡가나 판소리 그리고 동무, 독주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민속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동무, 독주, 예능인 그러면 스타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무슨 영화도 많더라고. 헤어와 같은데 왜 이난영이나 이런 가수들이 나타나게. 물론 그 이난영이 부르는 그런 노래는 일본의 노래예요. 노래. 일본의 창법으로 만든 거고 우리의 그 전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우리 트로트, 뽕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에 가수들, 스타들은 뭐였냐? 판소리하는 사람, 잡가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 사람들이 스타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서울로 모든 예능인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능인이 모인다는 건 뭐겠어? 나만 있었을 때는 나랑 경쟁이 안 됐겠지. 근데 누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낙오 될 수 있는 예술인도 있겠지. 그러면서 스타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전문인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능인이. 그러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지방에 올라왔더니 서울에서 판치고 있는 예술인들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라도 지방 사람들만 아니면 나랑 뜻을 같이 하는 협회 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 그게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가 제일 유명한 건데 이걸 왜 조선음악무용연구회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성준 한국무용 하시는 건 알죠? 항선중. 그 다음에 음악 하시는 거. 국고 나오신 분들 있으면 지영이 선생님을 아실걸? 산조의 명인이에요. 산조는 뭐냐? 무학에서 나왔던 무속음악의 반주가 독주음으로 되는 거. 그게 산조예요. 여러분 독주악기들 우리 국악으로 독주악기는 거의 산조야. 흩어질 음악이 모여있다고 해서 산조야. 이 산조라는 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재즈야, 재즈. 근데 지금 우리의 민속 음악을 얘기하니까 되게 낯설죠. 그럼 미국 얘기로 해볼까? 미국의 재즈. 재즈가 우리나라 쉽게 하면 산주나 똑같아. 근데 재즈 하면 무슨 생각이 나? 뭐뭐 생각나? 흑인, 그 다음에 색스폰,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그 다음에 가수들. 그런데 이 재즈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 민요하고 똑같아. 우리 지금 민속 음악하고 똑같아요. 재즈는 근데 지금 재즈를 발달시키고 그거를 정형화시키고 했던 건 다 백인이야. 그런데도 재즈는 흑인곡이라고 하잖아. 그게 왜 어디서 나온 재즈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목화밭 같은데 노예로 팔았잖아. 내가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 나라에서 빨가벗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스페인 상인들이 나를 끌고 노예로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로 팔아. 그래서 노예 가서 농장으로 가. 농장에 가면 그 넓은 왜 웃어? 그 넓은 목화밭에서 어떻게 했냐면 백인들이 흑인들끼리는 얘기도 일하면서 흑인들끼리 말도 못하겠어. 그랬기 때문에 흑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농장에서 하루 종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늘에 대고 뭔가를 울부짖는 거야.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리듬을 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서 재즈가 된 거예요. 그 재즈 안에는 똑같아. 우리의 민속음악처럼 아주 저변에 있는 천민이 만들어낸 음악인데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돼 있잖아. 지금 재즈 하니까 좀 다가와? 우리가 하고 있는 민속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 천민, 가장 천민이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의 주류로 만들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한성준 선생님도 세습무 집안의 사람이야. 무당이야. 원래는. 그 무당인 사람과 지영이 선생님은 악기 부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 결합했으니 어떻게 되겠어? 춤추고 노래하는데 박자가 딱딱 맞는 거지. 옛날에는 지금은 MR 틀어놓고 녹음하고 녹음기로 틀고 있지만 옛날에는 연습시에도 다 생음악으로 했기 때문에 음악과 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성준 선생님과 지영희 선생님이 만났다는 건 뭐야? 오른발 왼발이 이제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춤, 음악들이 이만큼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서양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무용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응? 그러면서 이 세 박자가 잘 버물려지면서 우리의 지금 민속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 음악인들은 이제 전문적인 기량이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해. 대중이 원하잖아. 돈 주고 와서 보잖아. 최고로 잘해야지. 그리고 경쟁자들이 있잖아. 그리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금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최고의 음악을, 최고의 춤을 춰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전통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의 자질을 갖게 되면서 예술이 만들게 된 거예요. 생성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있잖아. 우리의 예술의 가장 고전으로 가면 우리의 예술은 과정예술이야. 과정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곧 즉흥성이야.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내일 다르고 어제도 달라. 즉흥성. 산조는 즉흥성이고 춤도 즉흥성. 왜냐하면 음악이 즉흥성이니까 춤도 즉흥성이었겠지. 그리고 춤이 달라지니까 음악도 달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몇백 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연주되고 그대로 노래하죠. 그건 완성예술이야. 그건 왜냐? 작곡자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예술인 거야. 우리는 이 곡을 누가 만들었을까가 아직도 미스테리야.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돼서 온 거예요. 우리의 예술은 과정 예술이야. 서양은 완성 예술이야.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레코드가 오고 지영희 선생님 같으신 분이, 한성준 같으신 분이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게 돼. 그리고 한성준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완성 예술로 가게 되면서 지금은 과정 예술도 아니고 완성 예술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중이 떠중이로 변화되고 있지. 그게 선생님 생각이야. 우리의 예술은 과정 예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완성 예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요구하게 되니까 정말 흥행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예능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민속 예술의 수준을 높이게 되지. 대중이 원하게 되고 뭔가가 체계화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연습하게 되니까 수준을 높이게 되죠. 그게 바로 잘 봐. 신하이, 판소리, 산조, 민요 등을 만들어낸 거야. 요 넷 중에 하나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조사해서 시험에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해줘. 산조, 민요, 굿에서 파생되는 신하위, 판소리, 그다음에 뭐 있을까? 뭐 있었어? 민요, 잡가. 민요는 종류들이 많아요. 나라마다 우리 민요 잠깐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우리 지방마다 사투리 있듯이 민요는 각 지방마다 특색들이 다 있어요. 산조는 지영희 선생님이 체계화시켰지만 산조는 독주악기만큼 그 특색이 있고, 판소리는 정말 무가에서 오면서 설화가 섞여 있으면서 판소리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신하이는 우리의 음악의 전반적인 사면육각 무속에서 오는 거니까 무속에서 오는 우리의 전통 예술을 조사해서 간단히 쓰면 돼. 그래서 이 만춘곡이라는 건 누구 만춘곡 하나 틀어볼래? 만춘곡 하나 틀어볼까요? 이 만춘곡이라는 거는 아마 들으면 금방 알 거야. 이 지영희 선생님이 최초로 관현악을 만들어서 작곡한 곡이야. 관현악곡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다 기악 독주만 있었잖아. 근데 서양의 오케스트라를 가져오면서 악기별로 만져서 큰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작곡해서 만든 곡이에요. 만춘곡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 다 들어봤지? 이게 만춘곡이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해봤을걸? 뭐야? 꼭두각시. 이게 만춘곡이 몰랐지? 응? 외국무용 하는 친구들도 아마 유치원 나왔다면 다 들어봤을걸? 여기 있네. 지영희 명인이 작곡한 지영희 명인은 정말 음악사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무속곡들을 다 악보로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속곡들이 악보화되면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발달이 서구의 창법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관현악단까지 만들면서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국고를 창립하셔서 국고에 여러분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음악사에는 지영희 선생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춘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꼭두각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맨날 그리고 유치원 때 했던 꼭두각시 곡이 지영이 선생님 만춘곡이라는 거야. 이거는 창작 국악가는악 최초의 우리나라 거고 지금은 무용반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민속악이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 옛날 사람들이 모두 다 접할 수 있었던 굿, 새 음악, 무악, 그리고 그거를 계속 세습해서 전달해주고 발전시켰던 세습무의 명인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민들의 애안을 담긴, 서민들이 만든 곡이잖아. 서민들이 향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울한 시대 때, 정말 힘들었던 시대 때 함께 서민들과 함께 불러주고 서로 위로해줬던 음악이, 이 음악들이 격동의 시대에 맞춰서 진보된 음악으로 만나는 게 바로 민속악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